안녕하세요. 타이거서 포토 아카데미의 타이거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보정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보정하기에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 제자가 제주도에 갔다가 찍어온 사진인데 물론 허락은 받았습니다. 좋은 날이었으면 맑고 그 다음에 화창하고 드라마틱한 하늘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우리가 항상 좋은 날만 가서 사진 찍을 수는 없죠. 그때 가셨으면 그 상황에 맞는 사진을 찍어와라.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부러 흐린 날을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보정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사실은 노이즈부터 지워야 됩니다. 노이즈를 제일 먼저 지우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지금 노이즈를 이미 지금 지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아서 미리 지워놨습니다. 0서부터 100까지 수준이 뜨는데 일반적으로 풍경사진 같은 경우는 약 50에서 60 그 사이가 가장 좋은 결과를 많이 나타내는데 그거는 물론 사진마다 다르고 사진에 따라서 그 수치를 조절해 가면서 노이즈를 지우시는데 이 노이즈 기능이 웬만한 노이즈를 전문으로 지우는 프로그램들보다 좋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굉장히 성능이 좋으니까 이거 반드시 사용하셔라 권해드리고 싶고요. 노이즈를 먼저 지우시고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크롭을 할 겁니다. 수직 수평 잡는 작업. 이렇게. 근데 이건 지금 수직 수평이 건물이 살짝 삐뚤어진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근데 요것도 살짝. 그래서 이제 그거는 크롭으로 그냥 커버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보이지 않아서 저는 크롭으로 이렇게 갑니다. 크롭이 와보시면 격자선이 이렇게 보이죠. 요거를 영문으로 5자를 치시면 칠 때마다 구도를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리드 라인이 이렇게 바뀝니다. 5자를 계속 치시면. 그래서 이걸로 구도 잡는 데 도움 받으시면 좋고요. 이런 거는 Shift 5를 누르시면 이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런데 저는 이 사진을 어떤 걸로 쓸 거냐면 요거를 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크롭을 하면서 왜 크롭을 먼저 하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크롭을 먼저 하는 이유는 처음서부터 찍을 때부터 보정을 다 마칠 때까지 일관된 컨셉으로 보정을 하기 위해서 크롭을 먼저 합니다. 이걸 열려 있으니까 제가 하늘을 조금만 자를게요. 근데 그렇다고 하늘을 많이 자르면 하늘이 자세히 보시면 두 개의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위에 안보 단계와 아래쪽에 빛이 있는 단계. 그러면 이게 없으면 사람의 시선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하늘을 조금만 줄여주시되 하늘을 놔두고 땅을 이렇게 줄이시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그 뒤에 있는 이 건물 뒤에 있는 데까지 여기에 입체감을 줘서 쭉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줄 건데 이게 짧아지면 입체감을 줄 수 있는 공간이 작아져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아래쪽을 이렇게 좀 넓게 이용해서 입체감을 주도록 그 다음에 대신 하늘을 조금 더 잘라서 이렇게 이 건물이 이 구도 라인에 걸리게 해서 훨씬 더 이제 사진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구도로 이렇게 잘라봤습니다. 구도 크롭까지 했습니다. 이제 보정할 준비가 된 겁니다. 제일 먼저 히스토그램을 보면 안부 쪽에 블랙홀이 났다고 그죠? 데이터 클리핑을 통해서 톤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톤을 좀 넓혀서 더 시인성이 좋게 안부를 좀 살려야 되니까 안부를 올리는데 톤이 좁은 상태에서 안부를 잡고 놨더니 안부와 명부 차이가 없어서 소프트하긴 한데 깊이감이 없죠. 그래서 대비를 이걸로 어두워졌죠. 어두워졌지만 사진은 더 깊어지고 대비를 줬기 때문에 좀 더 강해졌죠. 그래서 너무 어두우니까 이제 이럴 때 중간 톤으로 쓱 올려서 이렇게. 그럼 톤이 넓어졌죠, 지금. 너무 톤. 그럼 여기서 컬러들이 살아오죠. 조금만 더 살려볼까요? 네. 그 다음에 대비도 조금만 더 줄게요. 저는 대비를 안 주고 여기서도 대비 잡을 수 있거든요. 흰색 계열 올리면 대비 올라가니까 이렇게 톤이 넓어지면서 대비가 오르는데 이거는 제가 원하는 사진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 흐린 날의 그 느낌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하고자 한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 흐린 날의 느낌이 싹 사라지면서 보기는 좋아요. 시인성도 좋고. 근데 그게 사라지는 걸 싫어서 저는 이것들을 그렇게 안 하고 대비를 이용해서 살짝 하고요. 네, 조금만 더 올릴게요.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화이트 밸런스를 잡으러 가는데요. 하늘을 좀 푸르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내려서 파랗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하늘은 파래졌지만 그거의 보색인 이 따뜻한 쪽에 이 풀색들이 싹 사라져 버렸죠. 난 이 풀색이 좋은데 그러면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마스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색온도를 저는 여기서 안 쓸 겁니다. 대신 채도를 조금 넣어서 요 색을 조금만 더 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좀 더
입체감 있게 만들려 그러면 중간 톤의 대비, 이게 중간 톤 대비예요. 외관이라고 돼 있죠. 부분 대비, 부분 대비는 뭐를 하는 거냐면 중간 톤의 면적에 대비를 주는 겁니다.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의 시인성이 좋아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부분 대비예요.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지금 제가 아까 요 라인들을 살린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럼 요 라인들이 지금 살아 올라오잖아요.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텍스처는 뭐 하는 거냐면 중간 톤에 대비를 주는 건데 경계 대비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샤픈하고 같은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샤픈이 올라오는 것처럼. 자, 이렇게 해서 시인성이 좀 좋아지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디헤이즈. 이 디헤이즈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중간 톤에 대비를 주는데 올리면 대비를 주면서 어둡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내리면 대비를 빼면서 밝게 만들어요. 저는 요거를 살짝 내려서 좀 소프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형태의 밝기로 이렇게 톤을 잡았어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하는 게 전부 다 데이터 클리핑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다음에 뭐를 할 거냐면 입체감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마스크를 씌우러 갑니다. 하늘 먼저 갈게요. 하늘을 선택하시면 자, 이렇게 하늘이 선택이 되고요. 그런데 건물도 같이 빨갛게 돼 있죠. 이 건물은 이 빛의 반대쪽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영향을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빼기, 개체, 이 건물을 다 넣으세요. 이렇게 빠졌죠. 여기도 빼야 되죠. 빼기, 개체. 자, 이렇게 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하늘만 색을 바꿔보겠습니다. 요거를, 그래서 저는 하늘색을, 자, 하늘색을 조금만 더, 네, 저는 이렇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조금 밝긴 한데요. 좀 나중에 어둡게 하긴 하고요. 이 색으로 잡았고요. 하늘만, 그럼 하늘만, 여기 색 건들지 않고 하늘만 색을 잡았잖아요. 이 상태에서 하늘이 여기가 너무 밝아서 좀 어둡게 할게요. 하늘 선택. 라이트룸에서는, ACR에서는 안 되지만 라이트룸에서는 Alt를 누르시면 여기 교차가 뜹니다. 이렇게 교차 누르시고 어떤 걸 할 거냐. 선형 그라데이션에서 이렇게 가볼게요. 그럼 교차된 지점만 저 색이 뜨죠. 저렇게. 이렇게 해서 교차된 지점만 살짝 어둡게. 근데 여기 여전히 밝아요. 그래서 또 하나 살짝 어둡게 막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밝으면 여기보다 여기가 더 밝으니까 시선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요 아래쪽에 라인에 있는 요 라인을 살리려면 여기 면적이 어두워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형 그라데이션 이렇게 한번 해서 살짝 어둡게 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보시면 이 상태에서 여기를 건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만 하고 여기만 건드려서 어둡게 했거든요. 그런데 얘가 이미 밝아지는 효과가 생기죠. 근데 여기도 살짝 밝아서 여기도 살짝 밝고요. 그래서 마스킹, 선형 그라데이션 여기로 오케이. 예, 살짝 어둡게 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밝고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에 여기로 시선을 가게 하려면 여기도 좀 많이 밝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선형 그라데이션을 한번 여기 어둡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둡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도 어두워지고 여기도 어두워지죠. 그럴 때 빼기 선형 그라데이션, 이쪽은 여기도 빼야 되겠죠. 살짝 하늘 살짝 어둡게 하겠다. 이렇게 놓고 물론 이렇게 세게 하지 않겠지만 이 정도까지만. 여기도 똑같이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 부분은 내가 자 그러면 원래 이미지하고 오리지널 이미지, 새로운 이미지 이제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면 지금 뭐를 할 거냐면 그 다음은요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 빛의 느낌을 슬슬슬슬 넣을 거예요. 이 집에도 그렇고. 자, 그럼 여기도 컬러도 좀 바꿔볼 거고요. 자, 그러면 데이터 보시면, 히스토그램 한번 보시면 데이터가 지금 자꾸 오른쪽으로 올라가죠. 전체적으로 살면서 평화화되면서. 조금 시인성이 좋아지니까 자꾸 이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이제 확보할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방사형. 빛이 여기서 이렇게 온다고 생각되시면 이렇게 대신 빛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번져서 오잖아요. 그래서 좀 널찍하게. 그래서 여기까지 끝까지 오면 여기 어둡게 했는데 거기 또 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놓고 살짝 밝혀줬어요. 살짝 밝혀주고 저기를 이 건물은 뺐으면 좋겠다. 빼기 개체. 그래서 자, 그럼 건물 빠지죠. 이렇게. 그럼 건물이 밝아지지 않죠. 자, 그럼 여기만 살짝 밝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하늘빛, 요 하늘이 있는데
좀 약간 그 노을처럼 따뜻한 느낌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광도 범위. 그래서 여기 밝은 쪽을 콩 찍으시면 이렇게 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필요 없는 부분을 빼야 되니까 빼기. 자, 여기는 빼고요. 여기도 살짝 뺄게요. 빼기. 여기도. 자, 그러면 이렇게 설정된 곳이 이렇게 됐잖아요. 거기에 나는 컬러를 이렇게 살짝 넣습니다. 방사형 그라디언트. 여기가 살짝 미세먼지처럼 뭔가 살짝 뿌였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거꾸로 DH를 줘버립니다. 이렇게 그럼 뭔가 이렇게 푹 번지는 듯한 느낌이 들죠. 이렇게. 그래서 살짝 헤이즈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됐고요. 위에 색깔을 조금만 더 넣기 위해서 노란색을 조금만 섞을 거고, 자율색도 조금만 더 섞고요. 자, 그 다음에 채도도 조금만 올려줄게요. 그리고 나와보시면 여기에 색깔이 컬러가 이렇게 색이 들어갔죠. 자,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는 언밸런스 하죠. 여기를 살짝 어둡게 해줄게요. 여기는 영향을 안 줘야 되니까 빼기 선형 그라디언트 빼기 선형 그라디언트 이렇게 살짝 어둡게 생각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좀 더 여기 좀 건물이 조금 밝기도 하고 조금 더 디테일했으면 좋겠어요. 살짝 어두워져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개체 선택할 때는 추가하셔서 개체하시고, 네, 이렇게 하면 저기가 조금만 더 어둡고, 네, 그 다음에 디테일을 좀 주기 위해서 부분 대비를 살짝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디헤이즈를 조금 더 줘서 조금 더 대비 주면서 살짝 어둡게. 전체 대비도 살짝 조금 더 오케이. 예, 나올게요. 자, 그러면 이 집도 전체적으로 여기도 슬쩍 밝네요. 이쪽도 슬쩍 밝죠. 그래서 저는 요 색하고 요 풀색이 조금 더 붉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색을 잡으러 갑니다. 색상환합에 가시면 색상환합 저보다 요보다도 저는 여기 보시면 포인트 색상 있죠? 요걸 좀 즐겨 사용하는 편인데요. 자, 포인트로 여기 풀색을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요 색이 찍혔잖아요. 요 색이 찍혔어요. 그럼 요거 채도를 더 넣으려면 이쪽 위로 올라가면 채도가 더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너무 노랗죠? 살짝만. 그 다음에 요게 밝기예요. 밝기 조절 살짝. 이렇게. 너무 많이 밝네요. 그 다음에 살짝. 네, 약간 붉은색을 살짝 넣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밝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색 너무 붉은색이 많이 들어갔네요. 오케이. 조금만 더 밝게 할게요. 여기서 이렇게 하신 것보다 여기서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휘도가 밝기니까 이렇게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채도, 그 다음에 이게 색조죠.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도 색이 살짝 들어갔죠. 이걸 이전, 이후, 뭐 이런 식으로. 네, 됐습니다. 잘 됐네요. 다시 일로 오셔서, 자, 이제 이 사진이 전체적으로 어둡냐, 밝냐, 아니면 지금 여기도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밝게 했던 거하고 어두운 거하고 만나면서 여기가 살짝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 부분도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주시게 되면 지금처럼 저처럼 그렇게 되면 여기 더 어두워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두워진 게 아니라 여기만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거를 여기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마스크 선형 그라디언트 여기서 하나를 이렇게 긋게요.
다음에 Alt를 누르시면 교차라 그랬죠? 교차 누르시고 선형 그레디언트. 여기서 이렇게 하나 끌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두 개가 교차되는 지점만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위치를, 얘네들 위치를 이렇게 조절하시면, 그리고 이것도 조금 더 길게 할까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 이놈을 위치를 이렇게 하고 살짝 어둡게 해볼게요. 네. 지금은 원본, 보정본, 원본, 보정본 이렇게 됐죠. 파란색이 너무 세다 그러면 파란색을 살짝 조절하시면 되고요. 이제 파란색이 너무 센 것 같아요. 그러면 보정해 오시면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거를 많이 안 쓰는데 요거는 뭐냐면 시모스 센서가 세대별로 이렇게 변해 왔어요. 버전별로. 그 최신에 쓰는 버전인데 요걸 이제 시모스 센서의 컬러 캘리브레이션 하는 데 쓰는 거거든요. 그 보정이 카메라 센서 시모스 센서 컬러 캘리브레이션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컬러 조절이 여기 좀 잘 돼서 이걸로 이용해 볼게요. 파란색 한번 움직여 보시면 파란색이 이렇게 변하죠.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는 원래는 여기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조절하고 나서 이렇게 포토샵에서 마스킹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지금 다 변하니까. 그다음에 건물이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케이. 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요 라인이 살아있고 지금 요 라인도 살았죠. 지금 요 라인들을 더 살릴 수도 있어요. 이제 그 부분 대비 보이세요? 오른쪽 마우스 아래 거 복제 이동, 오른쪽 마우스 아래 거 복제, 요번에는 양을 조금 줄이고요. 오른쪽 마우스 아래 거 복제 이동. 여기도 조금 살려볼까요? 그 정도. 자, 근데 전체적으로 만약에 이 사진이 너무 대비가 세서 스트롱해 보인다, 약해 아니면 뭐 너무 약해 보인다, 뭐 이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기초 보정을 끝내면, 자, 요런 부분들 지금 살짝 밝잖아요. 요런 부분들 여기서 이제 보정할 때 이 마스크를 많이 열었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가 많이 동작해서 되게 느려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서 포토샵으로 넘겨서 이제 그 다음에 포토샵에서 하게 되면 훨씬 빨리 할 수 있거든요. 라이트룸이 포토샵보다 살짝 그래픽 카드를 더 많이 써요. 이거를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좀 어두우면 살짝 어두운 영역만 하나, 둘, 그러면 살짝 부드러워지죠. 어두운 영역만 살짝 올리면, 그리고 전체를 노출을 하나, 둘, 예, 너무 많이 밝아졌네요. 하나, 오케이, 네, 엔터. 자, 그러면 원본, 보정본 이렇게. 자, 이렇게 놓으면 흐린 날이고 어두운 날이었지만 살짝 이제 느낌을 좀 살지. 근데 주변이 아직도 밝아요. 이쪽 주변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 방사형 마스크를 누르시고요. ACR에서는 Shift 누르고 더블 클릭하시면 라이트룸에서는 컨트롤 누르고 더블 클릭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딱 원형대로 커지거든요. 이렇게 쓰지 마시고 저는 요거를 이렇게 좀 크게 확대를 하고요. 반전. 그럼 바깥쪽이 이제 좀 세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패더 볼까요? 이제 이렇게. 그다음에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을 거냐에 따라서 위치를 바꾸기도 하고요. 아니면 Alt를 눌러서 한쪽으로 당기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이드 쪽을 살짝 어둡게 할 거거든요. 마치 비네팅 준 것처럼. 근데 안에까지 침투해 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네. 그다음에 나갈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어두워서 살짝만 어두운 영역만, 밝은 영역은 조금만, 그리고요 전체 노출은 됐습니다. 대비를 조금만. 네, 그러면 원래 상태의 이 상태의 사진을 이렇게 살려서 쓸 수 있죠. 이건 이제 밝기 조절은 사람마다 느낌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하겠지만, 예. 그러면 전체적인 톤으로 보시면 이렇게 좁았던 톤이 이렇게 톤이 넓어지면서, 톤이 넓어지니까 시인성도 좋아지고 입체감도 생기고 뭐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한번 보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 더 다르게 더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요. 저는 이 사진은 그냥 이런 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뭐 나중에 색 보정에 가셔서 안부 톤은 나는 슬쩍 이런 톤을 줄 거야. 근데 채도가 너무 세니까 채도 슬쩍. 그다음에 안부를 조금만 해.
그 다음에 명부톤은 명부가 어딘지 아시려고 그러면 채도를 왕창 올리세요. 그러면 그 영역이 뻘건 게 보이죠? 여기 빨간색이니까. 그거 가지고 색을 만드시고 명부톤의 색을 그 다음에 채도를 그 다음에 조절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밝기를 슬쩍 조절한다든지. 자, 중간톤의 채도를 왕창 올려서 어디가 중간톤인지 눈으로 확인하시고 이렇게 빨갛게 되는 데가 중간톤이거든요. 그러면 중간톤은 나는 살짝 이런 색을 넣고 싶어. 그러면 채도를 쓱 다시 원래대로, 그다음에 밝기를 살짝,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혼합과 균형이 있는데 이것도 다 하는 일이 있어요. 혼합은 어두운 톤, 중간톤, 밝은 톤의 그 톤 영역, 톤할 영역을 다르게 해서 이거를 지금 우리가 준 색깔들을 어떻게 넣을 거냐고. 그다음에 균형은 명부와 안부에 넣었던 색들을 누구를 따라가게 만들 거냐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톤알은 이렇게 올리시면 명부톤이 이제 중간톤으로 침범하는 거고요. 이렇게 내리면 안부톤이 중간톤으로 침범을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아래쪽은 혼합은 명부의 색깔이, 이거 올리시면 명부의 색깔이 이 사진에 쏙 들어가는 거고요. 내리시면 안부의 색깔이 이 사진에 들어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그럼 느낌을 요걸로 조절해서 이렇게 놓을까요? 자, 그러면 이 사진은, 요래 있던 사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샤픈을 주는데, 이 샤픈도 여기 세부사항에 샤픈이 있는 이유도 있어요. 노이즈하고 이거하고 관련돼 가지고 반경은 최소, 그 다음에 세부사항도 좀 적게 놓고 대비를 조금만 올릴까요? 자, 이렇게 해서 샤픈을 조금 줘서 조금 더 줘도 되겠네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저는 이런 느낌으로, 요게 좀, 요 밝은 쪽이 조금 밝게 된 느낌이에요. 오리지널 느낌, 이 느낌에서 이렇게 왔는데, 여기가 조금 밝게 된 느낌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 기초 보정이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포토샵으로 가서 이제 이 느낌을 다시 한번 좀 잡아주고, 요 건물도 조금 더 돋보이게 한다든지, 뭐 이런 작업들을 포토샵에서 하고, 컬러링도 포토샵이 훨씬 더 잘하거든요. 라이트룸보다. 그래서 포토샵에 가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자, 이렇게 되면, 자, 원본 사진, 안부가 죽었던 사진이고, 톤이 좁았던 사진, 전체적으로 안부로 치우쳤던 사진을 그 안부는 있는 대로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 내가 표시하고 싶은 영역, 그 부분만 좀 더 강력하게 올려서 이렇게 톤을 지금 중간 톤을 많이 쓰게 만들어 놨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톤이 넓어지니까 신의성해지고, 좋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정을 하시면 좋은 사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물론 이거에 맞히는 것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포토샵에 가서 부분적으로 좀 더 살릴 부분 살리고 입체감도 더 주고 뭐 하는 작업들을 더 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색도 좀 더 살리고. 그렇지만 라이트룸에서는 이 정도까지 이제 저는 작업을 하고 마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보정하는 거 보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예, 라이트룸이 그래픽 카드를 좀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제 PC가 좀 버벅대는 현상이 있어서 영상 편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하면서 각 기능들, 저 기능들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고 어떤 원리로 작동하며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얘기들, 어도브사의 개발 엔지니어하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이제 얻을 수 있었는데, 강의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라이트룸 10분 만에 보정하면 이거 따라하면 다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라이트룸이 그렇게 쉽게 막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닌데, 그래서 가능하면 라이트룸 강좌를 통해서 차츰차츰 하나씩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시간을 가질 겁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